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인한 정신력, 치밀한 계획력, 아니면 확실한 보상. 물론 이 모든 것이 전부 중요하지만 체력이 없으면 의지나 계획이 있어도 그걸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력입니다. 오늘 건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우리 생애 주기 중 기력 증진이 꼭 필요한 때와 더불어 체력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이란 인체 방어 시스템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력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나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같은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지금 주변에 감기 앓았다는 사람이 진짜 한 3명 중에 2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걸리지도 않던 감기가 한 달째 떨어지지 않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고, 특히 지난 겨울 지독한 독감이 극성을 부렸는데요. 급격히 떨어진 기력에 면역계가 좀 약해지면서 생긴 부작용 중 하나라 추측이 됩니다. 기력의 정의는 사람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힘입니다. 그 말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력증인데,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말하기 싫은데 우리는 제 성격이 그래 이러거든요. 성격이 아니라 몸이 안 좋구나라고 평가를 해야 되고, 바로 그게 기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기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노동시간이 2번째로 긴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서 기력저하를 겪지 않은 일을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아주 강도 높은 노동과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신체 내부의 균형이 저하되면서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기력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좀 꾸려서 신체가 좀 안정적인 상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잠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전에 스마트폰 또 IT 기기 사용 같은 건 좀 줄여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고 원활한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말했던 운동,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옷이 땀에 젖을 정도의 유산소 운동도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있어서 숙면을 취하는 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면역력을 병원체를 물리치는 힘으로만 알지만,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게 인체가 항원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작동하는 것도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해도 문제고 둔감해도 문제죠.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한 게 진짜 면역력이거든요. 면역력이란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죠. 이걸 균형을 맞추는 게 면역력의 전부입니다. 면역력 균형이 깨지면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늘 듣는 얘기신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설탕 줄이고,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하게 오래 먹는 약이 있다면 줄여야 되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아무리 혈액순환이 좋아도 손끝, 발끝, 귀끝, 눈끝 이런 쪽으로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체온을 1도 정도 올려줍니다. 어떤 적정 온도가 돼야만 나오는 우리 면역세포가 림프구라고 있습니다. 임파구라고도 하죠. 37도씨 정도 되면 활성화가 돼서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 충분한 산책으로 햇볕을 쬐고 고른 영양 섭취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기 충전에 좋은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원기 충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뭘까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나 우리 엄마에게 많이 듣던 명약이 있는데 바로 녹용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한의원에 가서, 용하다는 데 가죠. 또 그냥 가면 안 되고, 용하다는 한의원에 줄을 서서 가서 한 포 한 포 보약으로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비타민이나 유산균처럼 간편하게 먹는 녹용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녹용은 어떤 식품이고 어떤 효과가 있길래 오랜 시간 동안 명약으로 사랑받은 걸까요?
녹용은 수사슴의 어리고 부드러운 뿔을 채취해서 이걸 가공한 게 바로 녹용인데, 이거를 인삼하고 동충하초하고 함께 동양의 3대 명약이라고 할 정도로 효능이 좋아서 예전부터 한방에서는 귀한 약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녹용이 귀한 이유는 소, 양, 염소에도 뿔이 있죠. 이 다양한 동물 중에 유일하게 뿔 끝까지 피가 흐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뿔과 달리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효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초의 본초 전문서인 본초 강목에서는 녹용은 성질이 따뜻하며 하열을 그치게 하고 놀라고 간질 증상을 다스리며 기력을 보호하고 정신력을 강건하게 하면서 치아를 자라게 한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화자 본초에는 남자의 허리가 시큰거리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력 증강이나 불로장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녹용의 효능 때문에 임금의 장수 비결 약재로도 쓰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보면 영조는 소음인이어서 추위를 많이 타고 속이 냉한 스타일이라 생강이나 진피 이런 것들이 들어간 차를 즐겨 마셨고, 사슴고기, 그 중에서도 사슴 꼬리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녹용을 장복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때문일까요? 영조는 100세 시대인 지금하고는 달리 평균 수명이 채 50세가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83세까지 살 정도로 장수했죠. 또 조선 최연소 왕이자 최고의 꽃미남으로 유명한 헌종 역시 녹용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헌종은 녹용과 당귀가 들어간 귀용분자탕 등의 정력제를 많이 복용했고요. 사슴의 녹용만 달인 한약을 1000첩이나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녹용을 치료용으로 이용한 기록이 있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대 이집트에서는 숫사슴의 뿔을 연고로 이용하거나 훈증한 후에 흡입하거나 또는 이를 닦는 데 분말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용은 한방에서 허해진 양기, 에너지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현대과학으로 밝혀진 녹용은 칼슘, 인, 마그네슘, 아연 등 무려 15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루신이나 라이신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도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원기 회복이라는 효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동의보감에는 녹용의 효능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 두 번째는 보기혈, 기와 혈을 보한다. 셋째, 익정수, 정기와 골수를 늘려주고, 넷째, 장원양, 원기와 양기를 튼튼히 한다고 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째, 강근골은 근육과 뼈에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녹용에는 판토크린이라는 성분이 존재하는데, 러시아나 일본에서는 주사제로 시판돼서 사용된 적이 있을 정도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판토크린은 특히 신경과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서 뼈의 성장과 골다공증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녹용의 생장력에 대한 우수함을 동의보감 탕액편 수부에서는 다른 동물의 뼈와 비교해서 표현했는데, 녹용은 동물의 뿔이지만 식물처럼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뿔이 떨어진 그곳에서 봄부터 다시 뿔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름까지 하루에 무려 3c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이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인자가 풍부하고 혈액과 각종 영양 물질이 뿔 속으로 피를 통해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기혈, 기력과 피를 보충한다는 말인데, 녹용의 대표 유효 성분이 강글리오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글리오사이드가 뇌세포 발달과 혈행 개선을 돕기 때문인데, 강글리오사이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즉, 면역력의 증진을 도와서 기력을 보충해주고 혈행 개선을 도와서 피가 잘 만들어지고 순환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익정수, 정기와 골수를 늘려준다는 말은 기력 회복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골수는 신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혈구 만들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이 결국은 신장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서 골수는 신장이 주관하고 있다고 한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녹용에는 신장의 정을 보강하는 각종 호르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호르몬과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장원양, 원기와 양기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바로 스태미너 효과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녹용의 가장 큰 효능으로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흔히 겪는 거죠. 수족냉증이라든가 아니면 남성분들의 유정증이나 남성 불임 등에도 좀 효과적인데 특히 남성의 정력 강화나 성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녹용의 항스트레스 효과가 주목되기도 하는데요. 공진단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진단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성 만성 피로감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사실 사양뿐만 아니라 바로 녹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녹용은 단순 강장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진 한약재로 알려져 있는데 효능 면에서는 공진단과 함께 최고의 한약재로 꼽히고 기력이 많이 쇠했을 때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대표적인 스태미나 건강식품입니다. 이런 녹용은 생애 주기에 따라 기력 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바로 유아기입니다. 태어나면서 급격하게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는 면역력이 약합니다. 또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잔병치레 등으로 생애 첫 기력 충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녹용을 복용하면 근육과 뼈를 좀 튼튼하게 하고 아이들의 성장 발육을 돕고 면역력 강화와 질병 예방,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가 뭡니까? 키가 급격히 성장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어느 시기보다 신체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이때 녹용을 먹으면 하루에 최대 3cm씩 자라는 녹용의 그 생장 에너지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는 바로 이걸 좀 피하고 싶은데 수험생 시기입니다.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 수험생들은 몸과 마음이 거의 다 지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빠르게 기력, 체력을 상승시키는 녹용의 부스팅 에너지로 체력과 성적을 모두 높이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네 번째 주기는 노년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겪고 있는데요. 신체의 진액이 마르고 이 기운이 약해지는 이 시기에 신체의 기능을 되살리고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동물의 뿔 중에 가장 빠르게 재생하는 녹용의 효능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녹용의 이런 재생 에너지는 수술 후에 회복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녹용이라는 것을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같은 것과는 좀 다르게 몇 년 지났으니까 한번 특별하게 한번 챙겨볼까 하는 그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즘 흔히 먹는 홍삼도 과거에는 특별한 보약이었고 17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커피를 처방을 했었습니다. 최근 녹용 역시 더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녹용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인삼, 홍삼이 대표적이었던 건강식품 시장에 녹용이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녹용도 등급이 있습니다. 녹용의 등급 확인입니다. 최상위 등급 SAT 녹용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건강식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게 바로 원료의 상품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녹용은 원료 자체가 상품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뉴질랜드의 광활한 목초지에서 스트레스 없이 뛰어다니면서 신선한 사료와 자연 목초를 먹고 자란 사슴, 동물 복지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또 뉴질랜드는 사슴마다 고유의 태그를 부여해서 농장에서부터 수출까지의 모든 이력 추적이 가능해서 최상급 녹용에 걸맞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녹용의 품질 관리입니다. 단순히 뉴질랜드산 녹용을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분류하고 직접 관리하는지를 체크를 꼭 해봐야 됩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접 우수업체를 선별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지, 질병 안전성을 관리하고 전수검사를 통한 구매 전량의 품질을 검증하는지, 선별한 현지의 우수업체에게 위탁 가공을 거친 후에 건조 가공까지 관리 및 검증을 하는지, 품질 안전성 검사는 물론 최종 선별까지도 이런 철저한 검증,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거친 녹용만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녹용의 최상위 부위인 녹용 팁을 필수적으로 함유한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녹용은 사슴한테서 제일 가까운 게 하대,
멀어질수록 중대, 상대, 분골로 올라가면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효능도 다릅니다. 단백질, 콜라겐 등의 성분이 풍부한 상대 부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보혈 성분이 많아서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고, 중대는 혈관 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자양강장과 조혈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냉증, 또 생리통 등 부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의 가장 아랫부부인 하대는 무기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부위인 분골, 그 중에서도 녹용의 가장 끝부분인 녹용팁은 세포에 생장점이 있다 보니까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하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장점이라는 거는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용팁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겁니다. 끝으로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녹용 제품은 단순히 녹용 한 가지만 넣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약재를 함께 넣어서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스태미나에 중점을 둔 제품이 있고, 수험생의 막판 체력 부스팅을 위한 제품도 있고, 또 출산 등 급격한 변화를 겪은 여성을 위한 제품이 있고, 기력이 쇠한 시니어를 위한 제품, 연령이나 상황별에 맞춘 제품이 각각 존재하므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기력, 즉 체력은 우리 몸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력이 쇠하면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에 체크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제철 식품 섭취, 저같이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 더불어 좋은 제품으로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고 원기를 충전해서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